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7화 척추 골반 통증의 범인을 찾아라. 오늘은 실제로 우리 이진호 원장님이 환자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요. 제가 그 사연을 좀 소개하면서 그거에 대한 범인, 우리가 원인, 예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 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견갑골 사이 가운데 척추를 살짝만 만져도 큰 통증이 있고, 이래서 필라테스를 하고 좋아져서 지금은 그냥 느낌이 조금 이상한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명치끝이 아주 많이 아팠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 증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10km 마라톤을 하고 나서요. 왼쪽 골반에 통증이 심해서 다시는 시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배란기부터 생리가 가까이 오면 왼쪽 고관절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왼쪽 다리가 짧은 기분이 들고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비교를 해도요. 왼쪽이 조금 낫고 플랭크 동작을 하기는 하지만 오른쪽 근육만 두꺼워지는 느낌입니다. 일하면서 손목이 나빠져서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쓰지 못하고요. 또 축농증이 심해서 현재도 날이 쌀쌀해지면 콧물이 뒤로 넘어갑니다. 매일 밤 발바닥이 얼얼하고요. 코가 좀 안 좋아서 어릴 때 축농증을 알았는데 찬바람이 불면 코가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고요. 알레르기라고 들었는데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으시네요. 네. 원래는 피부가 좀 안 좋으시고 이분이요? 예, 네. 피부에 자꾸 뭐가 나오고 여드름 같은 건가요? 아니면 피부가 뾰루지? 뭐 그런 것도 나고 네. 피부가 약간 좀 칙칙하고 네네. 얼굴에 뭐가 많이 나서 네. 오셨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가 심해서 오셨고, 그분들은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네. 이 통증 쪽에서 좀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가 피부에 뭐가 나는데 나면 피부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도 다 신체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능학적인 네. 장 문제, 해독 문제, 네. 뉴트리션 밸런스를 교정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했고요. 네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남아서 오늘 한번 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이제 궁극계 관련해서 제가 추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네. 사진이랑 그다음에 그 등고선 사진, 그다음에 네, 뭐 엑스레이도 보고 네, 다 봤죠? 봤는데 제가 그 사진을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만 해볼게요. 이 환자분은 가장 특이하게 엑스레이에서 나타났던 나쁜 점이 골반에 비해서 몸통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 틀어져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골반에 비해서 몸통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상상을 해보면 네. 제가 예상을 한다면 이 환자분은 평소에 사무직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더블 모니터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오른쪽을 많이 봐야 돼서 네네.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요거는 탐정 같으시네요. 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엑스레이나 아까 뭐 등고선 그런 부분만 보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평가를 해야 더 정확하겠지만 예측을 한다면 이런 자세가 많이 취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사무직 직원분들 중에서 그렇게 네. 모니터를 2개 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모니터 위치부터 바꾸라고 일단은 뭐 시키는 편인데 네네. 어쨌든 이 환자분은 그런 골반과 몸통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일자목. 네. 네. 너무 목이 일자로 펴져 있는데 네. 보통 저희가 이런 거북목이나 일자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 둘 다 이제 그 목 척추 뼈가 일자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네. 일자목은 보통 이렇게 너무 세워가지고 일자로 선 모습을 많이 빳빳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거북목 같은 경우에 너무 목이 앞으로 빠져나온 경우를 네.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너무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 되게 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발견이 돼서 지금 통증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랑 좀 연결을 좀 지어 볼게요. 뭐 첫 번째로 견갑골 사이의 척추를 살짝만 만져도 되게 아프시다고 했는데 이 환자분이 목을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계시는데 보통 목에 있는 척추 뼈는 7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등 척추가 12개가 있는데 목이 움직일 때 목뼈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등 척추뼈의 한 4개 정도까지 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딱 견갑골 라인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목을 심하게 잡아 당기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밑에 있는 등 척추까지 연결, 거기 옆에 있는 견갑골도 연결. 견갑골 사이에 있는 건 사실 등 척추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예상이 되고요. 목 치료하면은 그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견갑골 사이에 뭐 불편감 이게 뭐 필라테스에서 좋아졌다고는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필라테스 그만두고 또 생활하다 보면 또 다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점이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6번째 축농증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아마 이제 관련돼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일자목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요. 축농증도요? 네, 일자목이나 코골이나 네네. 심한 비염도 코가 이제 민감해지면 그런데 그거 목에서 나오는 그 신경이 네. 눌려 있으면 비염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네네. 안 좋은 것도 목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져요. 일자목이 좋아지면. 진짜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목이 아파서 목 치료하는데 피부가 좋아져요? 너무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나. 네. 근데 뭐 많은 거를 뭐 바꾸진 않지만 그런 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뭐 마라톤 하고 나서 고관절 네.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골반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회전되고 상대적으로 몸통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네.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뛰는 동작을 할 때 몸통 회전이 항상 같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야 이제 뛸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몸 밸런스가 맞는데 자꾸 한쪽으로만 회전이 많이 걸리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자기는 정면을 보고 뛰는데 꼴이 날 때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을 제가 걷는 거나 달리는 모습을 영상 촬영해서 제가 본다면 뒷모습을 봤을 때 자꾸 왼쪽에 있는 골반, 고관절이 뒤로 빠지면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런 부분이 밸런스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셔야지만 뭐 통증 같은 게 적게 부담 없이 달릴 수 있겠죠. 밸런스를 잡지 않으면 10km까지 절대 안 되죠.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물컵 얘기처럼 이분은 이미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달릴 때 그 정도 부담만 가져도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뭐 한강 같은 데 나가서 달리는 모습을 다 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니죠. 일반인 분들이 다 틀어져서 뛰고 계세요. 답답하시겠다. 한강으로 가셔야겠네. 이렇게 한강에서 저기 그만 뛰세요. 그만 뛰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병 같은 건데 맞아요.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럼 한강 가서 한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장르는 걸 되게 좋아요. 여기 탐정 나올 수도 있어서. 역시 탐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고관절에 통증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거랑 연결돼서 뭐 다리가 왼쪽 다리가 짧은 느낌도 들고 네. 플랭크 할 때도 뭐 당연히 몸통이 오른쪽으로 회전 걸려 있으니까 회전을 만드는 오른쪽 근육들이 되게 뻣뻣하게 느껴질 이거 가능성이 뭐 높고요. 그냥 플랭크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코어근이 그냥 무작정 하는데 그냥 한쪽만 막 두꺼워지고 맞아요. 한쪽 얇아지고 점점점 비대칭이 되네요.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지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플랭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확한 평가랑 진단을 통해서 왜 자꾸 몸통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걸릴까 요거를 찾아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탐정처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밸런스가 잡혀 나가는 벌써 뭐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 해결이 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미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수 운동치를 통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전에 이제 사무직 이제 근무하실 때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쁜 자세를 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지만 이런 부가적인 통증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습관을 바꿔줘야겠네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실제로 만나시면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해라 이렇게 가이드 해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뭐 이 정보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몸통이 아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소 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자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대한 운동이 적어지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운동을 할 때는 그쪽 방향에 대한 운동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떤 강도에 민감하세요. 강도를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또 통증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생활에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뭔가 자기가 자주 쓰지 않는 방향의 운동을 많이 시켜주는 편이고요. 아까 몸통은 오른쪽으로 회전이 걸려 있었으니까 반대로 또 왼쪽으로 하는 운동들을 많이 내주는 편이죠. 네. 오른쪽 회전이면 자꾸 왼쪽으로 회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네. 골프랑도 되게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쪽으로 계속 치다 보니까 밸런스가 다 틀어져 있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반대쪽으로 자꾸 로테이션을 하는 네. 운동들 자꾸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골프 치고 난 다음 날에는 뭐 다르게 이쪽으로 네. 반대 방향을 그쵸, 쓸 수 그쵸. 있도록 해주는 네. 것도 필요하겠네요. 준비 네. 운동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제일 꾸준히 좋은 거는 관리도 하고. 양손으로 골프 치는 거네요. 양손. 실제로 근데 골프 선수들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비시즌이나 이럴 때 돌리는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밸런스가 좀 잡히기 때문에 야구는 우한 좌한 다 되는 사람이 네. 근데 스위치 타자, 드물잖아요. 막.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본인이 자꾸 의식하고 행동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탐정님의 좋은 탐정. 탐정과 주제와 네. 뭔가 해결이 다 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이런 자세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특히 이제 컴퓨터 사무직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먹 하나만 기억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주먹? 네, 그래서 주먹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뭐 첫 번째 할 건 다들 주먹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네. 세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다시 풀어보시고 살살 줘보세요. 자, 둘 다 만들어진 결과물은 주먹이에요. 네네. 네, 하지만 세게 주고 있을 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네. 살살 주고 있으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네. 저희가 항상 자세를 잡을 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자세를 잡는데 힘을 세게 주면서 그 자세 뻣뻣하게 잡고 있으면 오히려 오래 버티지 못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가장 내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으로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만 오랫동안 좋은 자세도 취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나쁜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주먹. 예. 그러니까 너무 자세를 그렇죠. 좋아지게 한다고 막 세게 하지 말란 얘기죠. 네. 플랭크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플랭크 네. 하실 때 보통 실수하시는 게 배에 꽉 힘을 주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플랭크 목적 자체가 속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만 골반만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속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데 보통 이 복직근을 많이 쓰시죠. 네. 플랭크 하실 때. 네. 그런 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런 분은 플랭크를 지금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기울여서 하셔야 되나요? 지금 표현하신 걸로 봤을 때는 플랭크 할 때 내 스스로 좀 나쁜 느낌을 가지셨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어떤 뭔가 몸이 비틀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네. 네. 플랭크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자세를 잘 잡으면서 플랭크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근데 너무 힘을 꽉 주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여기 오른쪽 다리 쪽에 네. 너무 힘이 들어가신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거는 속근육을 쓴 게 아니고 이제 네. 겉에 있는
글로벌 머슬들을 좀 많이 쓴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추리와 탐정을 했으니 나중엔 현장 탐방으로 네. 해결하기로 한번 해결을.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네. 우리 사연에 대한 범인을 찾아라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하나. 네. 네. 주먹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주먹에 대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되죠. 예를 들면 이거, 이런 이거. 거거든요. 이거. 직장인 분들이 생활할 때 그 무너지는 자세가 취하는 게 책상이랑 의자가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거든요. 네네네. 아, 주먹 그래서 하나 주먹 하나 정도 요거 해라. 하나 주먹 기억. 음. 그 다음에 여기 허리가 많이 굽으면 피는데 피는 부위가 이 골반 허리 사이가 돼야 되는데 보통 등에 많이 이렇게 펴는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허리 골반 사이에 놓고 요 정도. 허리 굴고. 그래서 요거 동영상 하실 때 그때 할까요? 네, 그거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동작이 그때 하는 걸로. 예, 예. 네.